진짜 잔인한 거는 루안다 대학살이라는 거. 그러니까 루안다 대학살은 100일 동안 110만 명이 죽었어요. 100일 동안이요? 100일 동안. 제국주의 시대 때는 벨기에가 식민 통치하던 곳이거든요. 우리가 다 일본이 통치하던 건데 루안다에서 그 후투족과 투치족이 사는데 후투족은 85%고 투치족은 15%예요. 그때 투치족이 키가 좀 더 크고 코가 좀 더 오똑했나 봐요. 근데 생각해 보면 벨기에는 이 소수의 그 사람들한테 권한을 주면서 네. 핍박을 대신 시킨 거죠. 그러면 투치족이 그 후투족을 핍박을 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후투족은 투치족에 대한 원한이 막 뼛속 깊이 그때 뼛속 깊이 너무 박힌 가슴 거죠. 아프다. 네. 근데 이제 제국주의 시대가 끝났잖아요. 그 벨기에가 떠났어요. 그러니까 둘이 남았죠. 근데 이쪽이 다수잖아요. 곧바로 후투족이 쿠데타 일으켜가지고 전복을 시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투치족은 나라 밖으로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그 주변 나라, 주변 탄자니아, 뭐 우간다 이런 데로 막 흩어져서 망명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끼리 힘을 합쳐가지고 무장 세력을 규합해가지고 루안다 계속 공격한 거예요. 그럼 내전이 끊이지가 않죠. 그러니까 너무 많은 사람이 서로 죽고 죽인 거예요. 오랫동안. 계속 그런 악순환이 이루어질 때 방법이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한쪽이 말살시키던가 그런 생각이 나쁜 생각이 있는가 하면 한쪽은 그냥 공존하면서 평화롭게 살자. 근데 이제 후투 투치도 평화협정을 체결한 거예요. 93년에 드디어. That peace in Rwanda will now enable us to concentrate on cooperation in this region. 이제 내전이 끝나고 뭔가 좋게 잘 돌아가나 보다 했는데 4월 6일에 대통령이 탄 비행기가 격추돼 버려요. On April the 6th, 1994, the plane carrying President Juvenal Habyarimana, a moderate Hutu, is shot down just before it's due to land in Kigali. 사람들은 뭐라고 어떻게 생각했어요? 누가 죽였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네랑 투치족이 죽였다고 생각하는 거죠. 투치족이 우리 민족 출신 대통령을 죽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4월 6일인데 4월 7일부터 대학살이 100일 동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 각종 방송에서 정치적 리더들이 이웃에 있는 투치족 전부 다 죽여라. 걔네 바퀴벌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냥 무슨 따로 사는 게 아니라 서로 결혼도 많이 했고 학교도 같이 다니고 뭐 그런 사람인데 어느 날 그 민족 감정이 타올라가지고 막 죽여. 그러니까 부인이 투치면 남편이 죽이고 안 죽이면 그 사람이 죽어요. 안 죽이면 지옥이네요. 죽이면 지옥이네. 그때부터 죽이기 시작하는데 그 마세테라는 그 밀림도가 있어요. 네, 아시았지. 예. 그거는 도끼 대용으로 써요. 너무 예리해가지고. 근데 그거를 50만 자를 나눠줘요. 네. 정부가 그런 짓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Neighbours killed neighbours. Husbands even killed their Tutsi wives. 근데 진짜로 그 투치를 다 죽여야만 이 모든 문제가 끝난다고 무슨 생각이 살인 캠페인을 한 거네요. 네. 그 100일 동안 그러고 나니까 이제 완전히 투치족도 너무 화가 난 거예요. 너무 극도로 화가 난 거예요. 투치족이 너무 화가 나니까 정말 죽도록 목숨 걸고 싸운 거죠. 그랬더니 이제 다 도망간 거예요. 후투족이. 자기도 다 죽겠다 싶어가지고 또 100만 명 이상이 다 이웃 나라로 도망간 거예요. 나라 전체가 이성을 잃은 상태가 된 나라에 대한 얘기를 지금 들으셨어요. 제가 좀 느낀 거는 일단 이게 1990년대에 일어났다는 거는 그렇게 유럽에서도 일어났다는 거는 3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또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또 일어날 수 있고 학살할 수 있는 전쟁 무기의 그 위력이란 점점 더 세지고 그리고 어떤 주목할 부분은 내전에서 이렇게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같은 나라에서 서로 부대끼고 오랫동안 살아왔던 사람들끼리 이렇게 죽이는 거지 아예 외국인은
그렇게 원한이 크지가 않은 거예요. 그 제노사이드에서 반복적으로 발견되는 심리적 기제가 있는데 첫 번째가 사람을 우리와 그들로 나누는 거예요. 그 경계를 분리시키고 그다음에 상대방을 사람보다 못한 존재, 그러니까 비인격화를 시켜서 사람을 질병처럼 생각하는, 우리가 저들을 먼저 죽이지 않으면 저들이 우리를 죽일 거다라고 이제 믿게 만들기 때문에 무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만들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랑 다른 신념을 가진 사람들을 대하는 방법이 너무 공격적이었던 게 지난 수세기 동안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누가 무슨 일을 했다 그러면 아, 저 사람 무슨 출신이라서 그래. 그런 말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저 사람 뭐 가수 출신이고 그럼 판사 출신이라서 그래. 국제재판소에 있으면서 그런 말을 전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 민족성이 어떻다 이런 말을 했다가는 이 유럽은 그것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을 죽여서, 그리고 민족들 사이에 이 혐오 감정이라는 게 공짜가 아니구나. 이게 다 돌고 돌아서 결국 이 체제가 무너질 때 터져 나와서 사람을 죽이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보자면, 논란이 뭐 많다고는 알고 있지만 스티븐 핑커가 쓴 그 유명한 책 있잖아요. 우리 본성의 선한 천사라는 그 책을 통해서 그 학자가 주장하는 거는 인간의 폭력성이 줄어왔다는 걸 주장하는 거거든요. 이 책이 우리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지난 한 100여 년 안에 있는 너무나 거대한 두 개의 전쟁 때문에 우리가 인간의 미래를 너무나 비관적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지난 수천 년 동안 전쟁은 점점 줄어왔고, 그다음에 우리 제도도 우리의 인권을 보호하는 쪽으로 더 나아가고 있고, 사람들의 폭력성도 더 줄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물론 여기에 수많은 반론이 있어요. 있지만 오늘 너무 이제 끝에 이야기가 마음이 아프다 보니 희망적인 그런 그 학계의 의견도 있다는 거. 이게 전쟁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범죄 심리학자들이 많이 받는 질문이 인류애를 잃지 않냐 이런 사건들을 보다 보면,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물론 말도 안 되는 범죄자들을 많이 보지만 그런 범죄나 피해자들을 바라볼 때 이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의 일이지만 정말 자기 일처럼 마음 아파해요. 그리고 사람들 본인들도 굉장히 힘들지만 자기보다 더 힘든 사람 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도와주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심으로 이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말 착하다고 믿어요. 아직도. 저는 이제 국제법을 그때 했는데, 국제법은 전쟁을 막기 위한 그 법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굉장히 그게 힘없다고 생각했어요. 그 왜냐하면 국제법은 말 안 들으면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근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진짜 이런 대통령들을 법정에 세워서 진짜 구금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다가 2002년부터는 ICC라고 이제는 일반적으로 재판소를 세워놓고 계속 전쟁 범죄자들을 재판소에 세울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굉장히 좀 우리가 인류가 전쟁을 억누르고 평화를 유지하는데 뭔가를 해내고 있다.